오늘 세미나의 범위는 서클이 언네팅. 목표는 거창하지 않은데 절망만 당하고 성공할 것 같은 범위는 잡소리 안 하고 세미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는 휴가. 제가 수요일날 사이트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일정이 바뀌면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 좋죠. 대학교 때 휴가가 얼마나 좋을까. 그 비싼 돈 내고 다니면서도 휴가이랑 나도 이렇게 신났어. 자, 봅시다. 서브쿼리 언네팅. 지난주 복습할게요. 이 상위 쿼리가 있고 서브 쿼리가 있는데, 그래서 초기 트랜스플랜은 이제 상위 쿼리에 대한 트랜스플랜이 있고, 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스티드 서브 쿼리가 있는데, 요걸 이제 리라이터가 변경을 해서 서브 쿼리 언네팅을 통해서 세미 조인을 바꾸고, 이 인 조건을 세미 조인의 조인 조건으로 바꾸는 이런 서브 쿼리 언네팅을 통해서 트랜스플랜을 변경한다. 이제 리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바꾸고, 그래서 그 SQL의 플랜을 보면은 이제 세미 조인으로 변경한 내용을 조인 메소드는 네스티드 조인인데 인버티드 세미 조인이다라고 이렇게 언네팅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서브 쿼리 정보도 없죠. 여기 언네팅이 됐기 때문에. 왜 언네팅을 하느냐? 서브 쿼리 그대로 안 놔두고 왜 언네팅을 하느냐? 자, 세미 조인 형태로 바꿔주면 이제 다양한 세미 조인 관련 조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다 빠른 플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했었고, 그리고 또 왜 언네팅을 하느냐? 이제 조인 상위의 조인 쿼리가 있고 아니면 하위의 서브 쿼리 조인이 같이 있을 때 얘를 언네팅을 하게 되면 조인 오더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더 좋은 플랜을 선택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네팅하는 이유는 다양한 조인 메소드, 다양한 조인 오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네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쿼리 타입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서브쿼리가 프롬웨어절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프롬웨어 이외에 그룹 바이 해빙, 에그리게이션, 오더 바이 이런 프롬웨어 이외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플하냐, 컴플렉스하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은 이제 논의 약자로 이제 N, 그리고 컴플렉스는 이제 에그리게이션의 약자로 A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서브쿼리가 외부 참조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제 외부 참조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외부 참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해서 타입 N이 되고, 외부 참조가 있으면 타입 J가 되는데 J의 의미는 조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심플하고 외부 참조가 없으면 타입 N이라고 하고, 심플하고 외부 참조가 있으면 타입 J라고 하고, 컴플렉스하고 외부 참조가 없으면 타입 A, 컴플렉스하고 외부 참조가 있으면 타입 AJ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서브쿼리 타입들과 그리고 서브쿼리 필터에 해당하는 서브쿼리 연산자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서브쿼리 연산자들은 오른쪽에 릴레이션을 갖는 서브쿼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 같은 경우는 1, 2,3 이렇게 릴레이션, 상수로 또 구성된 릴레이션을 갖는 연산자. 그래서 서브쿼리 타입과 연산자 유형에 따라서 리라이터가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전드에 있는 의미가 이제 세미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이제 리라이터가 세미 조인으로 바꾸는 경우인데,
세미 조인으로 바꾸는 경우들을 보면 이그지스트나 애니 계열들, 인 같은 애니 계열들이 세미 조인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되고, 안티라고 써놓은 경우는 이제 안티 세미 조인으로 언네팅을 하는 경우인데, 안티 세미 조인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not exist나 올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연산자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 안티라고 쓰는 건 널 어웨어 안티 세미 조인, 안티 세미 조인을 하는데 널을 인지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널 어웨어 안티 세미 조인 방식은 이제 보면 널로 부릴 때 그 값이 널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널 안티 이런 기억으로 여기도 널 안티 이렇게 다 널로 불가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안티하고 ln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안티 세미 조인을 하는데 lnmvl 펑션을 사용해서 안티 세미 조인을 하는 것들이다 해서 안티 세미 조인 올 계열들 중에 널러블 포함한 이런 애들이 이제 널어웨어 안티 세미 조인이 아니라 lnmvl 펑션을 사용한 안티 세미 조인을 한다. 이것도 이그젠플 볼 거고, 그 다음에 true나 false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서브 쿼리를 true나 false로 아예 바꿔버리는, 이런 애들 바꿔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싱글러 에그레이션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런 리라이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delete n이나 all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퀀티파이어를 제거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싱글러 계열들이 퀀티파이어를 제거를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리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힌트라고 쓴 것들은 이제 힌트를 명시했을 때만 언네팅을 해요. 보통 이제 언네팅을 안 해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언네팅을 안 하는 경우죠. 애니 그레이터 이니키 애니죠. 이 키가 아닌 애니 아니면 이니키 올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를 줘야지만 언네팅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X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제 변경을 안 시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안 시키는 것들. 그래서 각 항목들을 이제 이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나온 건 이제 이그지스트 콜입니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쓴 콜을 보면 이제 네이션 테이블에 대해서 개수를 세는 건데, 조건은 이제 웨어절에 이그지스트하고 서브 콜이 있습니다. 서브 콜이 조건을 보면 어카운트 밸런스, 공급자의 어카운트 밸런스가 아주 양호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수를 세라, 이런 콜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서브 콜이 자체를 좀 보면은 얘는 이제 언네팅을 안 하는데 이그지스트하고서 서브 콜이 있어요. 이게 타입 N이죠. 프롬 웨어절만 구성된 심플하고 외부 참조하는 서브 콜이죠. 자, 이 이그지스트 서브 콜을 보면 이 결과는 항상 추루가 아닌 펄스예요. 9990보다 큰 게 존재하면 항상 추를 거고, 9990보다 큰 게 존재하지 않으면 항상 펄스 거예요. 바깥쪽에 무슨 데이터가 있다. 이 서브콜링 자기 자신만으로 서브콜링 조건의 결과가 추루인지 펄스인지 결정이 돼요. 그쵸? 이 쿼리를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 딱 한 번만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언네팅을 안 합니다. 이그지스트의 타입 N인 경우에는 언네팅을 안 하고 서브 퀄리를 그냥 두는데, 이거를 그려볼게요. 퀄리는 이렇고, 위라이터가 만들어낸 트랜스플랜을 좀 보면 N 테이블이 있고, N에 대해서 밑에다가 그려야 되겠구나.
네이션 테이블 있고 이 네이션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 에스터리스 클릭한 이제 그룹핑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이제 이그지스트하고서 서브 클릭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렉션이 있고 그 테이블은 서플라이 테이블이에요. 리라이터가 이제 이런 트랜스 플랜 최종 플랜을 이렇게 준 거예요. 트랜스 플랜을. 그러면은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각 노드들에 대한 이제 비용 계산을 막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할까를 막 계산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모르지 여기는 안 나와 이제 뒤에 플래너가 있는데 그럼 이제 플래너가 이 코스트 플랜 정보를 보고서 얘가 만들어내는 건 이제 코드 플랜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코드 플랜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코스트 플랜은 안 보이니까 여기를 지우고 요 트랜스 플랜이 이제 코드 플랜으로 만들어진 걸 그려볼게요. 일단 상위 쿼리 보면은 최상위가 셀렉트 이게 0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쿼리 블락이 1번이고 겟차일드고 그 다음에 겟차일드가 인덱스 액세스인데 네이션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2번. 그리고 3번은 누구의 시블링이냐면 셀렉트 스테이트먼트예요. 시블링이죠. 서브쿼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서브쿼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서브쿼리 목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밑에 4번에 인라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쿼리 블락 6번이 테이블 액세스고 서플라이어 테이블이에요. 이런 플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모양이 좀 이제 리라이터는 이제 이그지스트가 여기 어디다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셀렉션. 그러니까 네이션에 이그지스트 조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이그지스트에 해당하는 서브 쿼리는 어디가 있냐면 셀렉트 상위 쿼리의 셀렉트 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지금 이 서브 쿼리가 얘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 쿼리 한 번 수행하는데 딱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서브 쿼리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놈을 셀렉트에 서브 쿼리 리스트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플레이어. 자, 그러면 요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이제 이그지스트라는 서브 쿼리가 있었는데 서브 쿼리 필터가 있었는데 얘는 항상 트루 또는 펄스다. 트루인지 펄스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트루 내지 펄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으로 이제 2번 이제 인덱스 액세스 네이션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 액세스에 대한 필터로서 콘스턴트 필터로서 이그지스트하고 이제 이런 정보가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코드 플랜을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질의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셀렉트 입장에서 이제 셀렉트가 보는 서브 쿼리는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수행하기 전에 얘를 먼저 써야 돼요. 얘만 익셉션. 나머지 서브 쿼리 리스트들은 다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브 쿼리를 수행하는 건데 얘 서브 쿼리는 이 데이터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를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한테 이제 그 서브 쿼리 갖고 있는 서브 쿼리를 수행하라고 하죠. 그러면 4번한테 결과를 달라고 하고 뷰한테 뷰는 또 쿼리 블락한테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쿼리 블락은 테이블한테 쿼리 결과를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6번 플랜을 보면 이제 여기에 필터가 있죠. 피지컬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카운트 밸런스가 9990보다 큰 데이터를 쭉 읽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기도 할 거고 없기도 할 거예요. 존재한다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올라오고 결과 올라가고 뷰에 올라오면 이 뷰가 이제 인라인 뷰가 보면은 4번에 보면 더미 컬럼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쿼리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기본적으로 하는 쿼리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다루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 이그지스트는 이 네이션 키는 있어도 되고 여기 아스타를 써놔도 되고 1을 써놔도 되고 존재하는지만 알면 돼. 그게 무슨 익스프레션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 개를 나열해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4번 보면은 더미컬 그냥 아무거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여기에 아무거나 하고 존재해 이렇게 결과를 갖게 되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엠프티일까요? 널일까요? 엠프티일까 널일까? 결과가 없으면 플랜은 안 나오죠. 엠프티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이그지스트 연산자는 릴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엠프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퀄이야. 그러면 밸류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없으면 너를 남겨줘야 돼. 서브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서브 쿼리와 관련이 있는 연산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 서브 쿼리가 릴레이션 서브 쿼리인지 스칼라 서브 쿼리인지 얘는 이제 엠프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뷰는 이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있으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이 플랜에서 보면 이제 한 건을 아웃풋으로 줬죠. 여기 보면은 결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더미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값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를 한번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가 쿼리 블락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그럴 거고 쿼리 블락이 인덱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인덱스에 이제 필터가 있는데 재밌는 필터가 있죠. 콘스턴트 필터라고 써 있어요. 이거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필터 혹시 플랜을 보면서 필터 종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피지컬 필터. 그렇죠. 피지컬 필터. 예. 눈썰미가 정말 좋아.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로지컬. 네, 로지컬 필터도 있고. 네, 여기서 나온 건 이제 그런 필터들 유형 중에서 뭐 레인지도 봤을 거고, 키 레인지, 키 필터 이런 것들도 봤을 거고. 특이한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콘스턴트 필터라고. 네, 콘스턴트 필터의 조건은 뭐예요? 이제 이거지스트 하고 써 있어요. 그렇죠?
매우 높은 신뢰도도 생성되는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지금 필터라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를 읽어서 그 필터 조건을 적용시켜 봤더니 true가 나오면 결과를 올려주고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는 버리고 이런 역할을 필터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콘스턴트 필터는 상수 필터에 그 의미는 한 번만 딱 수행해보고 한 번만 딱 비교해보고 그 다음부터 비교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이제 다양한 필터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콘스턴트 필터는 데이터를 얻기 전에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 외부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데이터랑 전혀 상관없는 필터거든. 그래서 콘스턴트 필터를 평가를 해봤더니 그 값이 true야.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데이터를 같이 올려주면 돼요. 근데 콘스턴트 필터를 조건식을 값을 보니까 false야. 그럼 이 밑에 있는 데이터 볼 필요도 없어. 데이터 없어 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턴트 필터 2번에 이제 인덱스 XS에서 콘스턴트 필터를 봤더니 이그지스트하고 여기가 이제 달러 V4에 더미컬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존재하는지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 V4가 어디에 해당하나요? 4번 플랜에 보면 인라인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달러 V4 써 있죠. 얘의 더미컬이 존재하는지 필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더미 데이터가 하나 있어. 그럼 얘는 true가 됩니다. 이 콘스턴트 필터는. 딱 한 번 평가해서 얘는 true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데이터를 올려주면 돼요. false면 데이터 읽지도 않아. EOF. 그게 이제 바로 콘스턴트 필터입니다. 이 쿼리의 의미가 그렇죠. 존재하면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0이야 값은. 여기 100만 건이 들어있건 1000만 건이 들어있건 그런.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과는 이제 얘가 true가 나온 거예요. true가 나와서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읽습니다. 2번 인덱스 XS가 데이터를 읽는데 콘스턴트 필터는 한 번만 수행해보고 이제 다시는 수행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애그리게이션 카운트가 있죠. 얘가 스토리지 매니저한테 건수를 세워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번 노드 보면은 인덱스는 썼는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조건도 없는데 왜 인덱스를 탔지? 왜? 자, 요 쿼리에서 네이션 테이블에 컬럼을 참조하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네이션 테이블에서 읽으려고 하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카운트 에스터리스크밖에 없어. 어떤 컬럼도 읽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들의 페이지들을 몽땅 다 서치해가지고 몇 개인지 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인덱스가 있는데 이 인덱스의 키가 몇 개가 있는지 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인덱스가 키가 한 개가 들어있고 테이블 콜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전체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개수를 세라라고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개수를 세가지고 결과 보니까 이제 여기에 로우 결과가 괄호 25하고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5건을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인덱스의 키를 25개를 읽어서 한 건의 결과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올려줄까요? 이 결과를. 이
한 건을 올려주는데 25개가 있어라고 결과를 올려주겠죠. 그리고 다시 25, 15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사실 이 쿼리는 그렇게 유즈 케이스가 사용자가 일부러 이렇게 쿼리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해서 이렇게 쿼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콘스턴트 필터는 자주 쓰여요. 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쓰이는데 콘스턴트 필터 고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 하나는 디데이를 할 때 좀 쓰는 경우가 많은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R 하고 as select from 다 써도 됩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테이블의 컬럼들을 그대로 이제 구조만 해요. 테스트할 때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동일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때. 근데 난 데이터는 필요 없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스키만. 그때 보통 이렇게 해서 1은 0 이렇게 쓰죠. 얘는 항상 펄스죠. 그러면 테이블 R이란 테이블만 딱 만들고 데이터는 안 집어넣어. 근데 만약에 1억 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1억 건을 다 읽어가지고 펄스인지 검사를 하면 성능이 엄청나게 늦겠죠. 그러니까 이거 펄스니까 EOF라고 그냥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껍데기만 딱 만들겠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고객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표준에는 있어요. 이게 create table is select 구문에 without data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데이터 없이 구조만 이제 테이블 만드는, 저희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공하지 않는 DB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화하고 1은 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select 뭐 from 블라블라블라블라 where하고 블라블라블라 and 블라블라블라 이런 쿼리가 있어. 근데 이 쿼리의 결과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안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과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and 1은 포스트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같은 데서 이게 여기가 체크하는 게 뭐 회원 여부,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걸 1로 주는 거고, 회원을 체크를 안 했어 그럼 여기 0으로 줘요. 그래서 결과 쿼리가 날라오면 얘는 결과가 나가고 얘는 no result count, 이런 핸들링을 하려고 상수 필터를 만듭니다. 요거 쓰는 걸 한번 이제 샘플로 GSQL에서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써보셨어요? 이런 거? GSQL에서 포스트 변수 쓰는 거 해보셨어요? 모르지. 근데 이걸 프로그램하기 힘들잖아. 근데 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 그때 하는 게 이제 GSQL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콘스턴트 필터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옆뒤로 세 가지 또 주장창 딴기를 씁니다. 참조를 하실 만한 거는 이렇게 매뉴얼 있죠? 매뉴얼 보면 3.2 매뉴얼 보면 매뉴얼 다 안 읽어보셨죠? 매뉴얼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정성들의 내용들이 많은데 GSQ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인터랙트 커맨드, GSQ를 띄워놓고서 이제 코맨드 날리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호스트 변수 사용 하는 방법, 그리고 구문 처리 방식. 이건 뭐냐면 우리가 JDT나 ODBC로 다이렉트 익스큐트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프리페어 익스큐트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근데 프로그램을 짜면 디버깅, 컴파일도 해도 디버깅도 해도 내가 SQL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난 SQL만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GSQL로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GSQL 매뉴얼 중에 보면 이제 구문 처리 방식에서 다이렉트 익스큐트를 GSQL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프리페어 익스큐트를 GSQL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호스트 변수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콘스턴트 빌트의 example을 보면서, 자 그러면 select count master from line item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600만 건이 들어있어. GSQL 이제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bar하고 v1하고 integer 이렇게 선언하면 v1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v1은 이제 SQL에다 select 콜에다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 v1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null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v1에다 내가 어떤 값을 주고 싶어 0 execute를 시키면 v1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 그 GSQL이 관리하는 변수들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뀌죠. 그럼 너무 많으면 v1 이런 GSQL 변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으로 만들어놓고 select 콜을 수행하는데 from line item where L 상수 필터니까 1은 v1 이렇게 하면 호스트 변수에 0값이 바인딩 됐을 때 그럼 얘는 항상 펄스죠. 결과가 안 나오고 v1은 1 1값이 설정이 되고 60012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호스트 변수를 GSQL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이제 이런 용도로 쓰려고 상수 필터를 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타입 n, 그러면 이거지스트의 타입 n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거지스트의 요 쿼리의 타입은 뭔가요? J. 예, 서브 쿼리 타입은 J입니다. 글씨를 잘 읽으시겠어요? 네. 서브 쿼리 보면 이제 from 외어절로만 구성돼서 심플한 쿼리입니다. 근데 얘는 서플라이어를 포함한 서브 쿼리인데 그 바깥쪽에 있는 네이션 테이블을 상위 쿼리에 네이션 테이블을 첨부하는 nNationT라는 컬럼이 있죠. 그래서 타입 J형의 이그지스트 서브 쿼리. 요런 애들은 리라이터가 언네팅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게 지금 이그지스트하고서 네스티드된 서브 쿼리를 이그지스트 안에 조인 조건, 그러니까 상위 쿼리와 서브 쿼리 간의 조인 관계에 있는 조건이 여기 웨어 엔드에 있는 서플라이어 네이션 키와 네이션의 네이션 키가 같은 이게 이제 조인 조건이다 그죠. 그래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서브 쿼리 필터니까 세미 조인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세미 조인의 본 조건으로 달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퀘어 네트워크인데, 예, 여기서 이제 심플, 컴플렉스하지 않고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뭐 이런 거 다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플라이어 테이블만 있으면 중요한 거지. 여기 쿼리 스펙, 여기 위에 있는 서브 테이블 이런 트랜스노드는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타입 N이랑 타입 J는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만 남겨놓고 언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플랜을 이렇게 만들었어. 타입 J 트랜스플랜을 또 봐야지. 리라이터가 만들어낸 이제 서브클리가 언네팅한 트랜스플랜은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하고 싱글로 에브리지죠. 카운트하니까 그 다음에 세미 조인하고 레이션 테이블 그리고 서플라이 테이블 요런, 그리고 얘의 온 조건에 N 레이션 키가 S 레이션 키 이렇게 이제 리라이터 트랜스플랜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얘에 대한 이제 메소드를 선택을 하고 얘에 대한 메소드를 선택하고 얘에 대한 메소드, 얘에 대한 메소드들을 막 선택할 거예요. 이 세미조인에 대한 메소드들은 앞에서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스티드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해시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머지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블라블라 해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플래너가 코드 플랜을, 여기 있는 코스트 플랜을 이용해서 코드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플랜은 코드 플랜이죠. 코드 플랜을 한번 그려봅시다. 언네스팅이 됐다는 결과는 이제 플랜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서브코인 없어지고 세미 조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조인 조건이 이렇게 세미 조인 조건이 조인 조건 처리가 됐죠. 플래너가 만든 플랜을 한번 봅시다. 셀렉트, 그 다음에 1번에 리플라, 2번은 뭔가요? 이거는 에그리게이션, 이건 싱글로 에그리게이션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네스티드 조인이에요. 근데 얘 표시가 있죠. 인버티드 셈이다. 자, 세미 조인의 원래 왼쪽 내가 결과를 줘야 되는 애는 네이션이었어요.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네이션 태그가 있습니다. 네이션 태그 있죠. 그래서 결과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번이었지. 그리고 네스티드 조인의 왼쪽 차일드는 소트입니다. 근데 무슨 소트야? 유니크 소트네요. 정렬을 하는데 중복 제거하고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서플라이어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뉴머레이터가 선택한 플랜은 인버티드 네스티드 조인이에요.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플랜을 보여주는 건데, 얘 동작 방식을 설명을 해보죠.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밑에 달라고 하고 네스티드 조인이니까 어디에다 달라고 할까요? 유나님? 세미 조인이니까 이쪽에다 달라고 한다. 아니면 네스티드 조인이니까 이쪽에다 달라고 한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4번. 그럼 얘도 지금 내가 뭐 저장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라고 해요. 그럼 S에서 이제 결과를 올려줄 건데 5번 테이블에 5번 노드를 보면은 어카운트 밸런스가 9,000보다 큰 데이터를 올려주는데 몇 건 올려주나요? 8건이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뭐 1, 블라블라블라 6 이렇게 8건이지 결과를 이렇게 올려줬을 거예요. 소프트가 저장을 하는데 몇 건이 저장되는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8건을 받아서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아웃풋으로 준 건 몇 건인가요? 6건. 6건이죠. 그럼 아마도 여기 중복된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2개가. 그쵸. 8건 중에 2개는 중복돼 있었고 얘가 6건을 저장한 거죠. 8건을 수거해서 중복 제거를 해서 6건을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1, 뭐 2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주겠죠. 자, 그러면 1 갖고 1을 올려주면 여기서 다시 오른쪽에 결과를 달라고 그러겠죠. 얘는 아마 또 인덱스 스캔이 되네요. 그리고 이 조건은 N 네이션 키가 S 네이션 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값이 몇이에요? 값이 1이죠. 1인 거를 이제 인덱스에서 찾아가지고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그럼 결과가 있으면 뭘 올려줘요? 얘를 올려줘요, 얘를 올려줘. 오른쪽으로 올려주죠. 어떻게 표현하지? 색깔을 달릴 때는 자, 1 있으면 결과를 이렇게 1 올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1이 또 있어. 그럼 걔를 올려줄까요? 안 올려줄까요? 지난주에 세미조인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한 건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인버티드야.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올려줘요. 그럼 2에 있으면 또 올려줘야지. 자, 네이션 값들을 올려줘야지 개수를 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버티드를 볼 때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다 올려줘야 된다. 왜냐? 얘가 상위 쿼리에 해당하니까. 여기가 2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여기 2개가 있으면 2개를 다 올려줘야 돼. 3개 있으면 3개 다 올려줘야 돼. 인버티드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결과가 올라오는 건수를 3개 줘. 얘는 개수를 1이 2개 올라오고 2가 3개 올라오고 5개, 그 다음에 3 올라오면 6개 이렇게 해서 EOF가 나올 때까지 이 개수를 계속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근데 얘가 EOF 결과를 줬어. 그럼 이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결과가 6이라고. 플랜을 보다가 이제 좀 설명을 안 한 메소드들, 세미조인 메소드가 나오면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밥 먹고 났더니 졸리지? 이제 7분. 쉬어야 되겠는데? 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야, 1시간 동안 한 것 중에 질문이나 뭐 약간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너무 졸립다. 네, 쉬었다가 합시다. 네. 아니 인버티드가 그 N이랑 S랑 이렇게 뒤집어놨다.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S
S는 서브 쿼리 쪽이고 N은 이제 상위 쿼리 쪽이죠. 상위 쪽 쿼리 쪽으로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걸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은 이유는 인덱스를 타려고 상위 쿼리에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네이션 테이블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나 씨 쓰러졌어.